19세기에는 빵과 장미고 21세기에는 파이와 필이다. 주변에 아무도 그냥 없는 거예요. 나랑 페미니즘 얘기할 어른 여자 아무도 없었거든요. 나랑 같은 일을 하고 싶어하고 이런 나이든 여자를 처음 만나봤어요. 그럼 여자들끼리 큰일하는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어떡해? 돈이 없는데. 너 이렇게 돈이 없어. 아니야. 점잖은 척한 거. 안녕하세요. 여성의당 비정기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여성의당의 37일간의 창당 과정부터 창당대회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총선까지 그간 정신없이 달려온 순간들 뒤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감없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작가이자 여성의당 당원 이민경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모셨습니다. 네, 김진아 공동대표 그리고 진숙 여성의당 서울시당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생 설화? 평소에 정치에 크게 관심 없는 분들은 여성의당 등장이 좀 시쳇말로 갑툭튀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약간 2월 1일에 어떤 그런 포럼 같은 게 있어서 네. 거기서 기성 어떤 여성학계 뭐 선생님들, 뭐 선배 정치 선배님들 이런 분들과 굉장히 젊은 20대 페미니스트들이 함께 만나는 그런 자리, 그 자리에서 이제 굉장히 즉흥적으로 여성의당을 한번 만들어 보자. 선배님들도 이런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었으니 한번 이 기회에 여성들끼리 어떤 정당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 되게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결의가 됐다. 어떤 전설처럼 저도 그것을 전해 들었는데 네. 그 자리에 이제 40, 50대의 그런 기성세대와 20대의 그런 굉장히 젊은 페미니스트들과 함께 이렇게 있어서 같이 도모를 했다는 게 굉장히 새로웠어요. 박수 칠까요? 창당을 위해서는 최소 5개 시도당이 필요하고 그리고 각 시도별로 1000명씩 당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당이 이제 불과 열흘 만에 6,000명이 모였어요. 사실은 한 2주 정도 안에 모으면 될 거다. 뭐 그것도 굉장히 타이트한 스케줄이었지만 그래도 한 2주 정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뭘 잘못 계산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거기서 또 훅 날아간 거예요. 서울시는 어땠어요? 준비할 때? 사실 저는 초반에부터 서울시는 뭐 1000명 안 모이겠어? 약간 뭐 다른 데는 좀 어렵겠지만 서울시는 좀 쉽게 모이겠지 하는 생각에 이거는 뭐 알아서 모이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기간이 짧아졌을 때는 저도 막 점점 긴장이 되더라고요. 당원분들께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막 릴레이를 만들어서 하시고 이게 참다 못해 막 그렇게 해주신 덕분에 저는 서류 처리만 진짜 죽어라 아침부터 새벽까지 정말 서울시당 일을 시작하고 그냥 몇 주 동안 그것만 했어요. 아침 9시부터 노트북 앞에 딱 앉으면 새벽 4시까지 거의 밥도 안 먹고 그걸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등록 전날은 이제 좀 나중에 들어와도 되는데 큰일 날 소리를 좀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6,000명이 모였고 당원 가입서를 이제 정리하시면서 놀랄만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은 당원의 90%가 1, 2, 30대라는 이야기였어요. 10대, 20대, 뭐 30대가 이렇게까지 참여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정당 가입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우르르 한다는 게 정말 이례적인 일인데 그게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우리한테 여성의당이 간절했는지. 이 시점에서 딱 뭔가 흐름을 바꿔줄 만한 것, 청원이나 시위랑 동반할 또 다른 추동력, 또 다른 힘 같은 게 우리한테 정말 필요했다는 거가 그때 딱 느껴지면서 되게 감동했어요. 나처럼 간절했던 사람이 이렇게 수천 명이 모였다니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점점 그래서 3월 8일이 드디어 창당대회 날이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회나 모임이 이제 금지됐기 때문에 저도 이제 라이브로 중계를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이제 현장 분위기 어떠셨는지 공유를 부탁드려요. 저는 그날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수락하는 연설문들 있잖아요. 당대표분들 10대부터 60대까지 쫙. 맞아요. 그거 듣는데 사실 그날 거의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감동이었어요. 나의 언어를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얼굴을 드러낸 사람들이 말을 한다니 우리가 진짜 뭔가 밖으로 나왔다는 그렇죠. 그런 감동도 있었고 또 하나의 감동은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성 정치에 대한 의심이 있고 또 온라인 정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는 분들이 그 여성의당이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굉장히 또 의심을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신 걸 알고 있어요. 도대체 여기 누가 있지? 그렇죠. 이것도 20대들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닌가? 네.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의심 많은 세대. 그렇죠. 저는 굳이 뭐 기성 세대 페미니스트들과 뭐 굳이 함께 해야 하나? 막 거의 이 정도? 별로 안물 안 공. 함께 갈 수 있을까? 네네. 그렇죠. 이런 정도였는데 막상 그 사람들이 직접 써온 글을 직접 말을 하는데 그게 뭔가 저한테 어떤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 아, 저 사람들 나랑 진짜 나랑 같은 여성이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진짜 손을 잡고 함께 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맞아요. 말하자면 여성의 세대 간 연결이라는 게 요원하잖아요. 항상 이런저런 이유로 엄마랑 딸도 항상 그렇고 뭐 혹은 이 세대 간 연결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지도 않고 자주 지워지고 혹은 뭐 서로 불신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교수와 학생도 항상 이렇게 문제가 멀어지는데. 많은데 그런데 이 대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연결성을 봤다는 후기가 이제 많았고 그리고 뭔가 되려나 보다 하는 그런 뭐랄까 기대하고 싶지 않으니까 질에 실망하거나 기대를 걸지 않으려는 게 여성들의 습관이기도 하잖아요, 한편으로. 그런데 여기는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 하는 마음들이 보여서 또 좋았고 저도 이제 부분적으로밖에 보지 못했지만 그런 후기를 또 봐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날. 같이 여성의당 후원급처럼. 그리고 그때 이제 창당대회 있고서 그 공보물도 이제 많이 올라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공보물 집에 도착하셨나요? 네, 저는 집에 잘 안 집에를 가요. 안 가서 이제 빨리 집에를 가서 네. 굿즈인데 굿즈? 이거 일생의 네, 굿즈인데 이거 알겠습니다. 득템하셔야 잘 됩니다. 득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싼 공보물의 페이지와 사이즈가 바뀌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작됐는지 제작기를 좀 듣고 싶은데. 제작기는 진심님. 네. 누군가가 난입하기로 했는데 네. 이 순간에 요거는 진심님이 꼭 직접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빨리 가 빨리 할 말이 많아. 빨리 와. 우리가 공보물 작고 소중한 공보물이 완성이 되어 버렸는데 우리 선거 전략 실장님 이진심 실장님이 아무튼 오셨습니다. 이어서 말을 하자면 그 공보물이라는 게 12장으로 기획을 했었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막 처음에는. 12장 막 8페이지 막 이렇게 그래서 12장으로 갑시다 이랬는데 20억이 넘는 거예요. 8장으로 줄었고 8장도 얼마였죠? 얼마였더라? 8장도 아무튼 10몇 했었어요. 또 돈이 없네. 또 이렇게 막 돈이 없어. 돈이 안 모여 포도알이 그래서 그때. 4장으로 갑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4장 안 된다면서 내가 4장만큼은 안 된다면서 막 그랬는데 일단 8장으로 하되 4장짜리도 한번 기획해 봅시다 이래갖고 그렇게 내 마음의 미래를 내려놓지 못하고 콘실은 그거 그러니까 둘다 콘실은 준비하고. 그거를 두 개를 두 개를 막 작업하는 작업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돈이 없는데 그래서 4장 됐다 봐. 네 장이었어. 나갈 판이었어. 그래갖고 우리 4장으로 하자 그래갖고 그래 4장에 이제 올인하자 막 이렇게 했었는데 또 돈이 없지 뭐. 그 4장 하는데 돈이 얼마였더라? 8억 7억인가 얼마였어요? 8억인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은 직시해야 할 때다. 그래서 갑자기 알찬 한 장 막 이렇게 근데 그 와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그럼 공보물에 그 QR코드 넣어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다른 공보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다. 그래 이걸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완성된 게 우리 그쵸. 우모스파티.kr 우 들어가시면 상단에 이제 QR 코드가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완성을 했죠. 네. 그렇지만 아직도 저는 미련을 미련을 버리지 못 못합니다. 4년 뒤에 4년 뒤 4년 총선에서 뒤에. 내가 기필코 12장을 해내고요 빨리. 자. 20억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이제 나가주세요. 다시 일하러 가면 됩니다. 나가주세요. 피리를 불러야죠. 맞아요. 저희 피리 얘기하셔서 이제 피리 부는 여자들이라는 신간을 준비를 했는데 네, 완전 이제 여성의 당이 존재 자체로 여성연대인 것처럼 이 책도 여성 간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 그때 이제 트위터에서 제가 감명 깊게 봤던 게 이제 19세기에는 빵과 장미고 21세기에는 파이와 피리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이 전 정말 맞다고 느끼는 건 이제 각자 하나의 빵과 장미의 파이와 피리가 대응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피리를 썼던 저희 책에서 피리를 쓰는 이유는 그 피리란 단어는
피리 부는 사나이의 이제 변용인데 피리를 불고 사나이가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희 책에서도 여성들을 여성 간의 연대 속으로 좀 데려오고 싶다. 이성의 규범성이나 정상가족이나 가부장제 바깥의 어떤 곳으로 이렇게 데려가고 싶다 하는 것으로 이제 피리 부는 여자들이란 책을 만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파이가 있어야 피리 부는데 돈을 쓸 수 있고 하는 그런 순환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파이와 피리라는 단어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요. 예전에 한번 회의 중에 김은주 대표님께서 좀 진짜 이 길에서, 그러니까 목소리가 제대로 들어갈 곳이 없어가지고 길에서 막 외치고 하던 그 젊은 세대 페미니스트들에게 갈 곳을 만들어줘야겠다. 여성의당이라는 집을 지어줘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제 2030 분들이랑 손을 잡고 여성의당을 창당 결의를 딱 한 그런 얘기를 딱 맞아요. 하시는데 너무 진심이 처음 보이는 순간이었고, 우리 이야기를 저렇게까지 공감해주는 기성세대 페미니스트가 있다고? 그걸 눈으로 직접 보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피리를 관계라고 하고 파이를 자원이라고 한다면 그 관계를 경험하지 않고선 자원에 대한 재분배에 대한 상상이 어렵고, 그리고 그 자원을 확보해야겠다는 마음도 갖기 어려울 수 있고,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물론 이제 뭐가 먼저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이 안에서 여성 간의 관계나 아니면 그 안에서 자원이 서로 재분배될 수 있다, 교환될 수 있다는 걸 계속 경험한 거잖아요. 그쵸. 예, 이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네. 세대와 그렇죠. 계급과 막 이런 지역을 뛰어넘어서 관계를 저는 만든다는 맞아요. 거가 너무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총선이 끝나도 저는 그때부터 또 다시 시작일 거라는 그렇죠. 그런 희망, 가능성 이런 걸 느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더 많은 여성분들이 들어와서 이 굉장히 즐거운 여성연대를 좀 경험을 하면 맞아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당원들도 모르던 여성의당 비하인드 스토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은 걸 알게 됐고 여성의당에 이제 마음이 더 열린 느낌입니다. 원래도 다쳤진 않았는데. 관심 없었잖아요. 아니에요. 관심이 없었다고요? 아닙니다. 너무 오해심- 바빠서 귀찮게 아닙니다. 못했거든요. 아닙니다.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정치란 아까 처음부터 계속 강조했지만 온라인 정치가 이런저런 큰 세력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라는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새롭게 배우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좋은 여성의 당을 몰라서 못 찍는 분은 없도록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의 당 비정기 팟캐스트 여성의 당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